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분명히 받을 수 있다길래 기다렸는데. 돌아온 말은 딱 한마디였습니다. 신청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누가 알려줬나요? 어디에 써 있었나요? 뉴스에서 봤나요? 동네에서 들었나요? 아니면 내가 바보라서 혼자만 모르고 있었던 걸까요? 억울해서 그날 밤은 잠을 설쳤습니다. 평생 일하면서 세금 내고 참고 버텨왔는데 정작 노후에 받을 수 있는 돈을 몰라서 놓쳤다는 사실이 이렇게 사람을 허탈하게 만들 줄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요즘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연금은 나오는데 생활은 빠듯하고 병원비는 해마다 늘고 물가는 내려갈 기미가 없고 뉴스에서는 복지 혜택이 많다는데 나는 왜 체감이 안 되는지 답답한 마음 말입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들 비슷한 말을 합니다. 나는 해당 없을 거야. 괜히 갔다가 상처만 받지 뭐. 그렇게 스스로를 제외시켜 버립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기준이 뭔지도 정확히 모르면서 예전에 안 됐다는 이유 하나로 그냥 넘겨버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 하나가 마음을 콱 치더군요. 기준은 매년 바뀌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주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말입니다. 소득 기준이 조금 올라가고 재산 계산 방식이 달라지고 나이 기준도 날짜 하나로 갈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몇 년 전 기억으로 지금을 판단합니다. 작년에 안 됐으니까 올해도 안 될 거라는 생각, 그 생각 하나가 노후의 돈줄을 끊어버릴 수도 있다는 걸 그때는 몰랐습니다. 특히 만 65세를 전후로 한 시기는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시기였습니다. 이 나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여러 복지 제도의 문이 동시에 열리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수당은 생일이 지나야 시작되고 어떤 혜택은 신청 시점에 따라 몇 달치 차이가 납니다. 저는 솔직히 생일 지나면 자동으로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나라에서 알아서 챙겨주는 줄 알았죠.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문은 열려 있었는데 제가 들어가겠다는 말을 하지 않은 상태였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2026년 1월 기준으로 꼭 다시 확인해야 할 노인복지 수당 5가지 이야기입니다. 이미 연금을 받고 계신 분도 아직 신청을 망설이고 계신 분도 나는 안 될 거라고 단정해 버린 분도 모두 포함되는 이야기입니다. 제도 이름만 나열하는 시간이 아니라 왜 많은 어르신들이 놓치는지 어디에서 가장 많이 착각하는지를 제 경험처럼 차분히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최소한 이런 후회는 줄어들 겁니다. 그때 왜 한 번 더 확인 안 했을까? 내가 받을 수 있었던 건 없었을까? 오늘 이야기는 복잡한 설명이 아니라 지금 생활 속에서 바로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곳은 은빛건강톡입니다. 저는 이 채널에서 화려한 성공담 대신 조용히 지나가서 더 아쉬운 이야기들을 제 목소리로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 1월 반드시 다시 열어봐야 할 노인복지 수당 이야기, 제 이야기처럼 이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복지 기준이 바뀌었다는 말을 처음 들은 건 뉴스도 아니고 공지문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동네 병원 대기실이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분이 혼잣말처럼 툭 던진 한마디였죠. 올해부터 기준이 좀 달라졌다던데요. 그 말이 이상하게 계속 귀에 맴돌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자꾸 생각이 나더군요. 이렇게 중요한 기준이 바뀌었는데 왜 아무도 크게 말해주지 않는 걸까? 왜 알아서 챙기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걸까? 복지 기준이라는 게 원래 그렇다는 걸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매년 바뀌긴 바뀌는데 아주 조용히 바뀝니다. 소득 기준은 몇만 원씩 오르내리고 재산을 계산하는 방식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나이 기준도 하루 차이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작년 기준으로 스스로를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작년에 안 됐으니까 올해도 안 되겠지. 저 역시 그 말 한마디로 모든 가능성을 닫아버렸습니다.
특히 만 65세 전후의 시기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이 나이는 단순한 나이가 아니라 여러 복지 제도의 출입문 역할을 합니다. 어떤 수당은 생일 다음 달부터 시작되고 어떤 제도는 신청 시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생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나라에서 알아서 처리해 주는 줄 알았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저와 비슷한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연금 조금 받으니까 안 될 거야. 집이 있어서 안 된대. 자식이 있어서 제외된대. 다들 어딘가에서 들은 이야기로 스스로를 탈락시켜 버립니다. 하지만 기준을 하나하나 다시 들여다보면 그 이야기들이 지금 기준과는 맞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작년에는 안 됐는데 올해는 되는 경우, 한 제도는 안 되지만 다른 제도로 가능한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크게 깨달은 건 이거였습니다. 복지는 선착순도 아니고 운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기준이 있고 조건이 맞으면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확인을 안 하면 그 구조는 없는 것과 똑같아집니다. 문에 한 번, 서류 한 장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걸 깨닫기까지 저는 꽤 오랜 시간을 돌아왔습니다. 2026년이 되면서 기준은 또 한 번 조정됐습니다. 금액만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을 합치면 생활비 한 축이 됩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귀찮다는 이유로, 괜히 상처받을까 봐라는 이유로 그냥 넘깁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상처는 확인하러 가서 받는 게 아니라 나중에 몰랐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더 크게 남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는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기준은 바뀌었는데 확인하지 않으면 그 변화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자격표를 다시 열어보는 일, 그 한 번의 행동이 노후를 가르는 첫 번째 갈림길이 됩니다. 이제부터 이어질 이야기들은 바로 이 자격표를 다시 열어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마음이 조금 느슨해집니다. 매달 정해진 날짜에 돈이 들어오니까 이제는 최소한의 생활은 어느 정도 보장된다는 안도감이 생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착각을 했습니다. 연금을 받으면 생활에 필요한 지원도 함께 따라오는 줄 알았습니다. 난방비나 의료비,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 같은 것들이 자동으로 연결되는 줄 알았던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느 겨울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들고 한참을 서 있던 기억이 납니다. 숫자가 잘못 찍힌 줄 알았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많이 나왔는데 주변에서는 노인 난방비 지원 받으면 좀 덜 나온다더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그때서야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왜 그 지원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을까? 연금은 받고 있는데 왜 이런 건 해당이 안 될까? 답은 너무 간단했습니다.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착각을 합니다. 연금 하나만 받으면 다른 지원도 함께 오는 줄 압니다. 하지만 실제 제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연금은 연금이고 생활 지원은 생활 지원입니다. 난방비 지원, 의료비 경감, 치과 혜택, 교통비 감면은 각각 따로 움직입니다. 기준도 다르고 신청 방법도 다릅니다. 어느 하나라도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알게 돼도 되돌릴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을 때 마음이 꽤 무거워졌습니다. 특히 의료비에서 이런 일이 많이 생깁니다. 병원을 다니면서도 이 정도는 원래 나오는 거겠지 하고 그냥 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경감 대상이었는데 신청을 안 해서 몇 년을 그대로 냈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틀니나 임플란트 혜택 이야기를 들으면 다들 조건이 까다로울 거라며 미리 포기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나이와 소득 기준만 맞으면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이런 정보들이 한 번에 정리돼서 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걸 따로 챙겨야 하는 생활 지원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연금이라는 큰 줄기 옆에 작은 가지처럼 붙어 있는 제도들입니다. 이 가지들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자라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하고 신청하고 연결해야 비로소 내 생활 안으로 들어옵니다. 귀찮다고 미루면 그 가지는 그냥 없는 셈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이 놓칩니다. 예전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복지는 나중에 한 번에 정리하면 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말은 현실과 다릅니다. 복지는 나중에 정리하는 게 아니라 먼저 알아야 지켜집니다. 신청 시점 하나, 문의 날짜 하나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기간이 달라집니다. 특히 2026년을 기준으로 일부 생활 지원은 신청 시점의 중요성이 더 커졌습니다. 조건을 갖췄다고 해서 자동으로 시작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깨닫고 나서부터 저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연금을 받는다는 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어떤 지원이 따로 움직이고 있는지, 어디에서 내가 빠져 있는지를 하나씩 점검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같은 착각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받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아니었던 것들, 바로 그 부분이 노후를 가장 조용히 흔드는 지점이었습니다. 일을 그만두고 나면 소득도 함께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월급이 들어오지 않으니 이제는 줄이는 생활만 남았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처음 몇 년은 아끼는 데만 신경을 썼습니다. 커피를 줄이고 약속을 줄이고 밖에 나가는 횟수도 줄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생활은 더 팍팍해졌습니다. 돈이 줄어서라기보다 하루가 너무 길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시간이 쌓이면서 마음까지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알게 된 게 있었습니다. 요즘의 노후 일자리는 제가 알던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매일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하루 종일 서 있지 않아도 되며 체력이 허락하는 만큼만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주 몇 번만 나가서 시간을 쓰고 누군가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맡습니다. 중요한 건 이걸 예전처럼 생계를 위한 노동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일을 한다기보다 생활을 설계하는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저도 처음엔 큰 기대 없이 시작했습니다. 그냥 하루에 한 번이라도 밖에 나가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니 생각보다 부담이 적었고 무엇보다 사람을 만난다는 게 큰 힘이 됐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정기적인 수입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선택형 노후 활동의 가장 큰 장점은 돈보다 리듬이었습니다. 하루에 할 일이 있다는 감각, 내가 아직 사회의 한 부분이라는 느낌이 생활 전체를 바꿔놓았습니다. 연금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던 부분이 조금씩 메워졌습니다. 소득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형태가 바뀌었을 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와 함께 지출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수입만큼이나 중요한 게 지출 구조라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큰 돈을 쓰는 일은 줄어들지만 자잘한 고정비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교통비, 문화생활비, 여가 비용 같은 것들입니다. 예전에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던 지출들 속에 조건만 맞으면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는 혜택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교통비만 해도 그렇습니다. 나이가 되면 자동으로 되는 줄 알았는데 이것 역시 확인과 신청이 필요했습니다. 문화시설 이용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물관이나 공연, 지역 문화센터를 이용하면서도 정가를 다 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보 하나만 알면 생활은 그대로인데 나가는 돈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저는 이걸 생활비는 줄이고 움직임은 늘리는 방법이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활동을 시작하니 혜택을 체감할 기회도 자연스럽게 늘어났습니다. 반대로 집에만 있으면 이런 정보는 그냥 남의 이야기가 됩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 수입과 지출을 따로 보지 않게 됐습니다. 둘을 함께 설계해야 노후가 유지된다는 걸 몸으로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더 벌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지금의 생활이 어떤 구조로 굴러가고 있느냐입니다. 조금의 활동, 작은 혜택, 그리고 선택의 여지가 모이면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일을 그만둔 뒤에도 소득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고 생활비를 줄이는 길도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는 노후의 숨통을 분명하게 갈라놓습니다. 여기까지 오면서 제가 가장 많이 떠올린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그 제도는 없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조건을 다 갖췄다고 해도, 나이가 맞아도, 소득 기준 안에 들어가도 아무도 먼저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제 되셨으니 받으세요 하고 연락 오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문은 열려 있는데 내가 들어가겠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닫혀버립니다. 처음엔 이게 참 야속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라에서 하는 일인데 왜 이렇게 조용할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구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복지는 도움을 받는 문제가 아니라 권리를 행사하는 문제로 설계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묻고, 내가 신청하고, 내가 확인해야만 움직이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복지는 늘 남의 이야기로만 남습니다. 예전에 저는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괜히 민망했습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있나? 괜히 갔다가 거절당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묻지 않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얼마나 많은 기회를 날려버렸는지는 나중에야 알게 됐습니다. 한 번의 문의, 한 번의 방문이 몇 년치 생활을 바꿀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땐 몰랐습니다. 특히 2026년을 기준으로 한 여러 제도들은 신청 시점이 분명하게 갈립니다. 한 번 놓치면 그 해는 끝인 것도 있고 몇 달치를 통째로 놓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중에 알게 돼도 소급해서 받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먼저 알아야 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말은 노후 복지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지나갑니다. 지금도 주변에서 이런 말을 자주 듣습니다.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소득이 조금 있어서, 집이 있어서, 자식이 있어서 안 되는 거라고 단정합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보고 겪은 현실은 조금 달랐습니다. 실제로는 기준을 정확히 몰라서 확인을 안 해서 시작조차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몇 년 전 기억 하나로 지금의 권리까지 접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질문하는 걸 습관처럼 하게 됐습니다. 이건 자동인가요? 신청인가요? 한 번 받으면 계속되나요? 매년 다시 해야 하나요? 이 질문 몇 개가 생활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예전에는 이런 질문을 하는 게 괜히 눈치 보이고 조심스러웠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부탁이 아니라 확인이고 요구가 아니라 권리라는 걸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들을 가만히 묶어보면 하나로 이어집니다. 기준은 계속 바뀌고 있고 연금과 생활 지원은 따로 움직이며 일을 그만둔 뒤에도 선택지는 남아있고 지출 구조 역시 바꿀 수 있으며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은 신청이라는 행동이라는 점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노후는 금세 답답해집니다. 이 페이지에서 꼭 전하고 싶었던 건 단순합니다. 복지는 누가 대신 챙겨주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확인해야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확인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은 내가 먼저 묻지 않았기 때문에 시작조차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이 모든 이야기를 한 줄로 정리하면서 왜 지금 이 시점이 중요한지 다시 한번 짚어보려 합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따라오셨다면 아마 마음속에 이런 생각 하나쯤은 떠오르셨을 겁니다. 나도 뭔가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들었다면 오늘 이야기는 이미 제 역할을 한 셈입니다. 노후 복지는 멀리 있는 제도가 아니라 지금 생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문제라는 걸 조금은 느끼셨을 테니까요. 오늘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준은 조용히 바뀌고 우리는 그 변화를 잘 모른 채 살아갑니다. 작년의 판단으로 올해를 결정하고 예전의 경험으로 지금을 단정합니다. 하지만 복지는 그렇게 멈춰 있지 않습니다. 소득 기준은 조정되고 재산 계산 방식은 바뀌고
나이 하나로 열리는 문도 달라집니다. 문제는 그 문이 열렸다는 사실을 아무도 크게 알려주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6년 1월을 기준으로 노인복지 수당 5가지 흐름을 하나로 묶어 이야기해 봤습니다. 자격표를 다시 열어봐야 하는 이유, 연금과 생활 지원이 따로 움직인다는 사실, 이를 그만둔 뒤에도 선택할 수 있는 활동과 소득의 가능성, 생활비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숨은 혜택들, 그리고 무엇보다 신청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복지의 작동 원리까지 말입니다. 이 5가지는 따로 떨어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라도 놓치면 나머지도 줄줄이 놓치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라도 제대로 확인하기 시작하면 생활의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복지는 누군가에게 특별히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라 조건이 맞는 사람이 직접 행사해야 하는 권리라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라디오 사연처럼 풀어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거창한 정보보다 실제 생활에서 느끼는 감정과 순간들이 더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억울했던 밤, 괜히 포기해버렸던 순간, 나중에 알고 허탈해졌던 기억들,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같은 후회를 줄이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노후 복지는 부족해서 못 받는 게 아니라 몰라서 시작조차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한 문장만 마음에 남아도 충분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계기로 스스로를 먼저 탈락시키는 일만큼은 멈추셨으면 합니다. 확인해보고 물어보고 자격표를 다시 열어보는 것, 그게 노후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시작입니다. 이곳은 은빛건강톡입니다. 저는 이 채널에서 복잡한 말을 쉽게 풀고 지나가기 쉬운 복지와 건강 이야기를 차분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처럼 한번 알면 생각이 달라지는 이야기, 나중에 알면 아쉬운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함께 해주세요. 또한 소중한 의견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하고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삼겠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었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복지와 수당을 모두 다 누리게 하고 싶었습니다. 저희 은빛건강톡은 항상 진심을 전하는 채널로 거듭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이어주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저희의 진심을 담아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